촬영 생존기 노트포커스 노수민입니다. 오늘은 시네마 카메라의 기본 셋업과 그 카메라를 모비, 짐벌이죠. 짐벌에 올렸을 때 어떤 식으로 보통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네마 카메라라고 해서 뭐 그 주변에 이런저런 장비들이 막 더덕더덕 붙는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시네마 카메라들은 보통 자동 기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깡통이라고 하죠. 센서와 저장부의 역할만 하지 DSLR이나 미러리스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 기능들이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컨트롤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장비들이 달리는 거고요. 그거를 운용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 장비 리스트를 보고 이 각 장비들이 대충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싹 훑어보고 실제 현장에서 카메라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달렸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장비 내역을 쭉 적어봤는데요. 카메라 바디는 RE4의 알렉사 미니, 그리고 거기에 딸려오는 미니 뷰파인더, 아리포커스 FF-5, 시네마 렌즈들은 AF를 전혀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사진용 컨슈머 렌즈들과는 다르게 근경에서부터 원경까지의 이 랭스라고 하죠. 랭스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함과 동시에 포커스를 옆에서 조작을 해주면서 이 사진용 렌즈들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포커스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절하는 거를 이제 팔로우 포커스라고 하고 그 모델명이 FF-5일 뿐입니다. 그리고 매트박스 LMB25, 보통 매트박스 혹은 LMB라고 해요. 실용 카메라로 따지면은 후드라고 볼 수 있어요. 후드이지만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탑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빛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거나 요 사이에 필터를 넣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종 필터를 넣어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매트박스 혹은 LMB라고 하고요. 그리고 롬포드 숏, 롬포드 톨, 하이햇. 롬포드는 회사명이고요. 보통은 3개의 다리를 빼고 헤드를 떼가지고 그 3개의 다리에 이제 오가면서 높이를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OTB, TV로직의 VFM058M 그냥 5인치 모니터고요. 7TB LVM075A 이것도 TV로직사의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17인치, 보통 5인치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물려가지고 옆에 붙는 조수의 모니터로 사용을 하고 7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예 무선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그 화면을 보고 노출과 포커스를 잡는 역할을 했었고요. 17인치 같은 경우에는 촬영 카트 위에 올려가지고 연출분 보시라고 모니터를 빼드렸고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매글리너 주니어 카트, 이거 그냥 촬영 카트고요. 렌즈는 쉬미크론 1825355075 5담화를 뺐고요. PL 마운트인데 뭐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그냥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제 거 이 마운트잖아요. 그냥 이게 PL이라는 마운트인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좀 특이하죠. 마운트에 물리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대로 센서 쪽에 들어가고 기어가 맞물리듯이 이렇게 돌려서 물려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무선 팔로우 포커스는 SXU-1. 저도 처음 써본 모델인데 뭐 이름만 이렇게 복잡하지 그냥 무선으로 신호를 받아서 포커스를 조작한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포스 모터, 이제 SXU 그 무선 와이어리스랑 연동이 돼가지고 렌즈에 직접 물려져 있는 그 모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라덱 볼트 1:2, 600이라는 거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됐느냐에 대한 거리를 말하는 건데 600피트라는 거겠죠. 1:2라는 거는 송신기 하나에 수신기 2대를 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카메라에서 송신기를 하나 달아주면은 모니터 2대에 출력을 해줄 수 있다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외의 장비로는 모비 프로, 그냥 큰 짐벌이고요. 이거 이지리그 750N 세렌의 모델인데 모비에 알렉사 미니 올려놓고 이것저것 달아놓고 하면은 꽤 무거워요. 그거를 손 힘으로만 들고 촬영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리그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데 그냥 자켓이에요. 이렇게 자켓을 입고 여기서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카메라를 이제 몸 전체로 드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거는 필터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트박스에 맞는 사이즈가 있고요. 연출이 원하는 룩에 따라서 어떤 필터를 장착할지는 결정이 되겠죠. 옛날에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다리에 올렸을 때 기본적인 세팅, 이건 이번에 그렸는데 모비에 올렸을 때 어떤 식으로 파워 라인이 구성되고 SDI 라인이 구성이 되는지 정리를 대충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서는 화질이 많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조그맣게 적어놓은 글씨들이 안 읽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큰 이미지 파일로 메일로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에 적어주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비에 알렉사 미니가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저는 이지리그를 입고 있고 모비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모비 손잡이 쪽에는 테라덱 수신기와 5인치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삼각대 헤드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가운데 바디, 렌즈가 마운트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매트박스가 껴져 있고 왼쪽에는 조작부 뷰파인더가 달려 있고요. 오른쪽에는 5인치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탑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테라덱 수신기가 달려 있고요. 마지막으로 뒤에는 신호와 파워를 분배해 줄 수 있는 뒷박스와 배터리가 달려 있습니다. 아래에 되게 이것저것 많이 붙어 있는데 이런 액세서리들을 달기 위한 베이스고요. 거기에 15mm나 18mm 로드 짝대기를 달아가지고 이런 액세서리들을 달아줍니다. 모비에 올라간 상태에서의 렌즈부를 클로즈업해서 찍었는데요. 로드에 시포스 모터가 달려있고 모터의 기어가 렌즈의 기어에 맞물려져 있는 상태고요. 시포스 모터와 알렉사 미니가 호환이 좋은 거는 파워를 바로 PL 마운트 옆에 있는 단자에 연결해가지고 라인이 짐벌을 운영하는 데 간섭 없이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비를 뒤쪽에서 찍어봤는데요. 이거는 전날에 테스트한 거여가지고 테라덱하고 모니터 위치가 조금 애매하게 달려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도식화된 이미지를 참고하면 더 라인 정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촬영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다리 세팅에서 짐벌 세팅으로 바꿀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렌즈, 메인 베이스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로드에 달려있는 뒷박스를 먼저 제거하고요. 그리고 아래 달려있는 슬라이딩 베이스를 제거합니다. 중간에 렌즈 교환 요청이 들어와서 렌즈를 교환 중이고요. 이제 메인 베이스에 모비 플레이트를 장착합니다. 메인 베이스를 남겨놓는 이유는 저 15mm 로드에 시포스 모터를 장착하기 위함이겠죠. 이제 모비에 그대로 밀어넣습니다. 시포스를 그 후에 장착했는데 굳이 안 빼도 되는데 걸리적거려서 저는 뺐다가 다시 꼈습니다. 모비에 장착할 5인치 모니터와 무선 송수신기의 전원은 모비 플레이트 후면에서 멀티디 탭을 뽑아 전원을 공급합니다. 멀티디 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인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라덱과 모니터를 클램프로 물려주고 라인들을 연결합니다. 알렉사 미니 바디에 안테나 연결까지 합니다. 알렉사 미니의 설정값 변경은 핸드폰으로 와이파이를 받아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는 한손 짐벌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잡습니다. 장비들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 똑같아요. 오히려 이런저런 라인들이 많이 있기에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기가 껄끄럽습니다. 틸트, 롤축, 펜축 순서로 AK2000 밸런스 잡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죠. 물리적으로 밸런스를 다 봤다면 짐벌을 켜고 오토튠을 해줍니다. 똑같죠? 이제 제대로 운용이 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배터리 피주머니를 내려놓고 아웃풋이 2.35:1이기에 모니터에 비율 마커를 넣어줍니다. 출동하기 전에 렌즈에 묻은 잔먼지들을 날려주고 무선 포커스를 할 수 있게 렌즈 칼리브레이션을 잡습니다. 촬영 감독님이 직접 테스트까지 하면 끝납니다. 모비 조작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워를 꾹 누르면 전원 공급, 켜진 상태로 2번 누르면 슬립, 다시 누르면 웨이크, 나머지 세부 설정은 블루투스로 연동해 핸드폰으로 하는 게 빠릅니다. 모비 핸들 상단에 이지리그와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가 달려 있습니다. 어댑터를 이지리그에 연결하면 손 힘이 아닌 허리 힘으로 이 무게를 감당하는 거죠. 자, 다시 모비에서 다리 세팅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뷰파인더가 달린 탑 핸들을 다시 끼워줍니다. 모비 플레이트를 제거하고요. 당연히 아까 했던 것의 역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베이스를 장착하고요. 시포스 모터를 로드에 달아줍니다. 뒷박스도 로드에 장착해주고요. 뷰파인더 라인 연결합니다. 5인치 모니터 장착해줍니다. 모니터를 빠르고 견고하게 마운트하는 팁이 있다면 손으로 빠르게 돌려서 나사를 거의 다 돌려준 후에 노가암을 90도로 꺾고 잠근 후 적당량의 힘과 함께 탁 걸어줍니다. 90도로 꺾는 이유는 물려지는 면적 자체를 넓게 하기 위해서, 힘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겠죠. 이제 무선 송신기 장착합니다. 뒷박스에서 파워라인과 SDI 라인을 아웃2 연결시켜줍니다. 매트박스까지 껴주면 얼추 끝났습니다. 렌즈 교환 후 무선 포커스 연동 중입니다. 촬영 중에는 7인치 모니터 테라덱으로 영상 신호를 받고
포커스도 무선이니 모니터를 보며 포커스를 잡습니다. 노트 포커스는 포커스 잘한다고 붙여준 별명인데 저는 포커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 별로 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영상 소비의 흐름이 영화가 아닌 이상의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넘어왔기에 아무리 좋은 카메라, 아무리 거대한 세팅을 하더라도 카메라 바디의 스펙보다는 촬영 감독의 촬영 스타일, 라이팅과 미술의 위력이 화면에는 더 잘 나타나죠. 큰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에 맞는 능력을 가진 카메라 스텝과 머릿수가 필요합니다. 바디가 크다고, 삼각대가 크다고, 더덕더덕 뭐가 붙어있다고 화면이 예뻐지는 건 아니니까요. 시네마 카메라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카메라는 단순히 카메라일 뿐이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